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황금 연휴의 첫날 30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2020년 들어 가장 긴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오늘부터 쭉 내리 5월 5일까지 쉬게 되는 말 그대로 황금 연휴입니다. 이미 코로나19로 제한되어 있던 규제가 다소 완화되면서 제주를 비롯한 강원도 등 휴양지는 벌써 북새통을 방불케 하는 관광객 인파가 예상되는데요. 아직도 코로나19가 완벽하게 종식된 건 아니라서 우려와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모처럼 만의 연휴를 즐기고 싶은 마음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이럴수록 방심하지 말고 더 적극적인 개인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할 텐데요. 아무쪼록 휴식을 즐기는 기간 동안에도 마스크와 손 세정제,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방심의 끈을 놓치지 않는 즐거운 연휴가 되셨으면 합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모두가 더 안전해질 수 있으니까요. 연휴 첫날 다소 가벼운 뉴스들을 몇 개 묶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에 대한 입국을 전면 중단한다. 한국 정부의 코로나 진단키트를 검증해야 한다. 한국 진단키트 불량률이 70에서 80%가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망언을 일삼으며 혐한을 무기로 일본 자국 내 지지율과 결속을 유지해오던 아베가 느닷없이 말 바꾸기를 시작했는데요. 이런 그의 행동은 아주 다급하다는 말인 겁니다. 오죽하면 혐한이 유일한 돌파구였던 그의 집권 철학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9일 코로나19 대응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협력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아베 총리는 입헌 민주당의 하쿠 신쿤 의원으로부터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한국과는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부친이 한국인, 모친이 일본인 하쿠 의원은 2003년 일본 국적을 취득한 제일교포 출신의 의원입니다. 아베 총리는 중국 우한에서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뒤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확대됐고 이후 한국의 대구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됐다며 한국과의 정보를 나누고 경험을 교류하는 것은 일본의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아베 총리는 아시안과 한중일 정상들의 전화회담 등을 거론하며 한국과는 이런 다자간 협력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들이 항공기 귀국편을 함께 이용하는 등 현장 레벨에서도 협력을 하고 있다며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등 이웃나라로서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느냐고 하쿠 의원이 재차 질문하자 아베 총리는 한국은 우리나라의 이웃나라이며 중요한 나라라며 한중일과 아시안 3개국 등 다자관계뿐만 아니라 양자관계에도 협력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 상황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는데요. 협력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누가 협력을 하겠다고 했나요? 또 자기 혼자 상상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요. 급하면 손잡고 안 급하면 손을 뿌리치고 이용하고 뒤통수 치는 게 협력 외교인가요?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을 전세기로 귀국시킬 때 인도적 차원에서 일본 국민을 함께 태워준 게 공식적인 한일 협력 차원에서의 지원은 아니었죠. 정확하게 말하면 인도주의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 국민을 배려한 것인데요. 어떻게 그런 거 하나까지도 다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베 하는 거겠죠. 아베를 보고 있노라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자행된 독재를 방불케 했던 저들의 통치가 생각납니다. 그건 정치가 아니고 통치였죠. 딱 잘라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일본의 철저한 반성과 사과 없이는 어떠한 협력도 지원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9일 화제가 됐던 인물이 또 한 명 있죠. 홍갱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이야기입니다. 홍 전 대표는 류여애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낸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는데요. 29일 대법원은 홍 전 대표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고 비용도 홍 전 대표 측이 전액 부담하게 된 거죠. 이 소송은 2018년 2월 류 전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하는 등 6건의 불법 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1심에서 홍 전 대표가 SNS상에 류 전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라고 표현한 것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류 전 최고위원에게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말한 부분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류 전 최고위원에게 홍 전 대표가 사안별로 100에서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2심은 이 두 가지 사안에 더해 최고위원회 출석을 방해한 행위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배상금 300만 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홍 전 대표는 류 전 최고위원에게 총 600만 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류 전 최고위원은 대법원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보수 우파의 품격을 떨어뜨린 홍준표에게 배상금을 반드시 받아내겠다. 주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첫 월급에 가압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 전 최고위원은 또 홍 전 대표에게 받은 돈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운동에 사용하겠다며 역시 기대했던 답을 남겼는데요. 연일 계속되는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명 파동이 점입 가경입니다. 왜 21대 국회에 낙선한 통합당 지도부가 비대위를 구성하고 김종인을 추대하려는 걸까요? 그들은 다음 국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한 이 정당의 이 행태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것도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시 비대위의 비대위원장으로 말이죠. 오늘 나온 가장 유력한 가설은 2년여 남은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비대위원장을 말뚝박아 차기 대권 후보를 밀어주려는 게 아닌가 하는 가설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김종인 배우는 누구일까요? 이토록 집요하게 그를 알받기에 가장 수혜를 입게 될 당사자는 누구겠습니까? 저는 감히 황교안을 지목해봅니다. 지금은 물러나 있지만 2년 후 대권에 당연히 도전하게 될 그가 김종인 알받기의 배우가 아닐까요?